빈손. 적의 집중과 나의 집중은 광양만, 순천만, 보성만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보성만과 순천만 사이로 고흥반도의 등푸른 산맥이 반도의 남쪽 끝까지 치달아 내려와서 적들의 해안선은 보이지 않았다. 바다와 바다 사이에서 산맥은 가을빛에 빛났고 저녁마다 붉게 타올랐다. 적들의 방향에서 해가 떠오를 때 해가 산맥을 내 쪽으로 밀어붙여 산맥은 내 쪽으로 가까워 보였고, 목포 쪽으로 해가 질 때 어둠 속으로 불려가는 산맥은 적의 방향으로 멀어져 가면서 소멸했다. 적의 집중과 나의 집중 사이에서 무술년의 가을날들은 하루씩 바스라져 갔다. 마른 가을빛이 내리는 수영 앞바다에서 수졸들은 화약더미를 펼쳐서 말렸다. 수졸들이 멍석을 거두는 저녁에 잘 마른 화약의 유황 향기가 해풍에 실려 수영 안에 번졌다. 남해안의 생선회의 맛을 늘린 명수군 부장들이 저녁마다 술에 취해 노래를 불렀다. 명군 주둔지에서 노랫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무술년의 여름은 무덥고 추위는 일찍 다가왔다. 무술년의 가을은 여름을 칼로 끊어내듯이 들이닥쳤다. 무술년의 햇볕은 농토 안으로 깊숙이 스며었고 가을의 습기는 일찍 거쳤다. 무술년의 섬 안쪽 백성들의 농사는 대풍이었다. 무술년 추석에 백성들은 온전히 먹었고 온전히 입었다. 백성들은 임진년 개전일에 버려졌던 무덤들을 벌초했다. 가을빛 속에서 무덤들은 단정하게 살아났다. 만삭의 부녀들이 배를 내밀고 음식을 머리에 이어 무덤까지 날랐다. 가을빛 속에서 새들의 깃털에 윤기가 흘렀고 물고기들이 살이 올랐다. 무술년 가을에 양지바른 해안마다 널려진 화약은 잘 말라서 바스락거렸다. 척후들은 먼 바다에 떠 있었다. 명예 육군 총병관 유정의 부대 1만 2천은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순천기지 후방을 바짝 압박하고 있었다. 유정의 육군부대는 무술년 정월에 압록강을 건너왔다. 유정은 사천성 병력을 인솔했다. 유정은 후퇴하는 적의 뒤를 멀리서 밀었다. 적이 버리고 달아난 읍성을 유정의 부대는 교전 없이 접수했다. 유정은 평양, 서울, 광주를 거쳐서 서로를 따라 남하했다. 순천까지 적의 뒤를 따라 내려온 유정의 부대는 검단산성에 포진했다. 검단산성에서 적 순천기지까지는 30리였다. 걸어서 한나절이었고 작은 구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유정의 부대는 석 달 동안 검단산성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정의 부대는 적의 기지를 향해 한 번의 유격전도 하지 않았고 장거리포 한 발도 쏘지 않았다. 유정은 다만 이동과 주둔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유정은 적이 순천기지를 버리고 철수한 뒤에 적의 빈 기지를 접수할 모양이었다. 유정이 지상병력으로 적의 내륙 쪽 후방을 강타해서 적을 바다로 내몰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바다에서 적을 맞을 수 없었다. 나의 적은 만나지지 않는 적이었다. 순천기지의 적의 주력은 육군이었다. 적은 해안에서 지상포로 방어선을 구축했고 해안에서 고지에 이르는 사면에 미로의 진지를 파고 내복해 있었다. 정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적의 진지 안에는 무장하지 못한 조선인 포로들이 화살바지로 끌려와 있었다. 나는 물 위에 뜬 수군이었다. 적의 해안선에 내 수군을 풀어서 상륙을 시도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칼을 쓰는 적의 육군을 상대로 진지를 빼앗기 위한 백병전을 할 수는 없었다. 적의 해안 방어선을 돌파하기 전에 썰물이 빠져나가면 갯벌에 얹혀 퇴로를 잃은 내 함대는 적의 지상포에 전멸할 것이었다. 적의 해안기지를 빤히 내려다보는 뒷산 고지에서 유정의 육군부대 1만 2천은 석 달째 움직이지 않았다.
유정은 한 번의 전령도 나에게 보내오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무서웠다. 오는 적보다 가는 적이 더 무서웠다. 적은 철수함으로써 세상의 무의미를 내 눈앞에서 완성해 보이려는 듯 했다. 적들이 철수의 대열을 정돈하는 밤마다 적들이 부수고 불태운 빈 마을에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꿈을 꾸었다. 무술년 가을에 연락관 3명을 유정에게 보냈다. 권관 김용을 조장으로 삼고 군사 10명을 딸려주었다. 군사들에게 건어물과 말린 사슴고기를 실려서 유정에게 보냈다. 나는 유정에게 수륙 합동작전을 제의했다. 10월 초 썰물이 순하고 달이 어두울 때 함대를 몰고 광양만 안쪽을 찔러 들어가 적의 순천기지를 야습할 터이니 명예육군은 적의 내륙 후방 쪽으로 기습해서 적을 바다로 내몰아 달라고 나는 유정에게 요청했다. 연락관 3명에게 돌아오지 말고 유정의 영내에 상주하면서 명육군의 동태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일렀다. 유정은 내 연락관들의 영내 상주를 허락했다. 연락관들이 데리고 간 군사 10명이 나와 내 연락관 사이에서 전령으로 오고 갔다. 9월 하순에 전령이 왔다. 유정은 10월 초에 수륙 합동작전을 수락한다는 답서를 보내왔다. 나는 돌아가는 전령편에 검단산성 안 명육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소상히 보고하도록 일렀다. 나는 유정의 답신을 진린에게 보여주었다. 전령은 그날로 돌아갔다. 10월 초 이튿날 새벽에 함대는 고금도 덕동 수영에서 발진했다. 나는 내 모든 함대를 동원했다. 나는 경상 전라 충청 3도 수군 1만 3천을 배에 실었다. 전선 150척과 협선 200척이 수영 내항에 도열했다. 진린의 전선 100척은 내 함대의 왼쪽에 도열했다. 여름에 담근 된장은 200독이 넘었다. 된장은 겨울을 넘겨야 익게 될 모양이었다. 나는 된장이 익는 봄을 기약할 수 없었다. 발진하기 전날 밤 백성들을 영내로 불러들여 된장을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지게를 지고 와서 된장을 한 독씩 지고 갔다. 덜 익은 무짠지와 오이 장아찌도 한 독씩 파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밤중에 수영 창고마당에 횃불을 올리고 된장 배급 작업을 지휘하면서 내 종사관 김수철은 눈물을 흘렸다. 군관들도 울었고 백성들도 울었다. 나는 수영 창고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된장독을 지고 가는 백성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백성들이 소를 잡았는지 말린 쇠고기 육포를 한 보따리 들고 왔다. 배에서 드시라는 것이었다. 나는 백성들의 육포를 받았다. 육포를 내민 백성들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말했다. 나으리 이제 또 수영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물 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럼 어찌 군사들을 먹이실 된장을 백성들에게 푸십니까? 아마도 오래지 않아 전쟁은 끝날 것이다. 된장이 익으면 너희들이 먹어라. 그럼 다시 수영으로 돌아오십니까? 그것은 알 수 없다. 내가 군사를 데리고 다른 폭으로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은 잘 있으라. 나으리 부디. 알았다. 물러가라. 발진하는 새벽에 바람은 잠들었다. 새벽바다에 적의 방향으로부터 먼 동이 터졌다. 적에게 가까운 먼 섬들이 어둠 속에서 솟아나오면서 아침 햇살에 빛났다. 쇠나팔이 울렸다. 쇠나팔 소리는 전선에서 전선으로 이어져가며 긴 꼬리를 끌었다. 닻을 올려라. 광양만으로 간다. 군관들이 전선에서 전선으로 명령을 복창했다. 전선마다 격군장들이 북을 울렸다. 이물 기수들이 깃발을 흔들었다. 깃발은 전선에서 전선으로 이어져가며 펄럭였다.
깃발 신호에 따라 발진 대열의 선두가 외향 쪽으로 돌아섰다. 함대는 동진했다. 섬과 섬 사이에 좁은 물목을 가득 메우고 달려가는 함대를 바라보며 연안의 백성들은 통곡했다. 백성들은 함대가 나아갈 때 울었고 돌아올 때 울었다. 백성들은 늘 울었다. 먼 섬의 날뿌리와 봉우리들은 가을빛 속에서 푸르고 싱싱했다. 바다는 고요해서 물길의 작은 속살까지 배의 이물에 느껴졌다. 친숙한 항해 지표들을 차례로 확인해가며 함대는 동진했다. 여수 돌산도 남단에서 항로를 수정했다. 거기서부터 광양만의 깊은 안쪽을 바로 찔러 들어갈 작정이었다. 돌산도 남단에서 함대는 북진했다. 대낮에 햇빛이 내리쬐어 바다는 물비늘에 덮여 있었다. 다시 쓰레기로 뒤덮일 바다 위에서 대낮의 물비늘은 바다를 뒤덮고 명멸했다. 저녁 밀물에 맞추어 적의 기지를 겨누는 함대는 빠르게 북진했다. 돌산도 남단에서 전 함대의 격군을 교대시켰다. 3열 종대의 후미가 내 몸에서 너무 멀게 느껴졌다. 돌산도 남단에서 대열을 5열 정도로 바꾸어 후미를 당겼다. 나는 대열의 선두에서 나아갔다. 광양만 어귀에서 함대를 멈추고 초크들을 만 안쪽으로 깊이 찔러 넣었다. 썰물이 밀물로 바뀌었다. 나는 유정의 지상군이 움직일 때까지 광양만 어귀에서 기다렸다. 초크들은 적의 기지에 바싹 접근했다. 유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초크들은 아무런 기별도 전하지 않았다. 적들은 바다로 나오지 않았다. 밀물이 다시 썰물로 바뀔 때까지 유정의 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적의 함대는 여전히 포구에 붙어 있었다. 유정의 영내에 심어둔 연락병들이 전령을 나에게 보내왔다. 전령은 유정의 군사 몰래 배를 타고 광양만으로 들어왔다. 유정은 장거리포를 적에게 근접 배치하지도 않았고 부대를 이동시키지도 않았다고 전령은 전했다. 전령은 또 전했다. 며칠 전 새벽에 적의 순천 기지로부터 소금에 절인 머리통에 담긴 고리짝 20개가 유정의 군막에 도착했다. 그 후 매일 새벽마다 지게를 진 적병들이 유정의 군막으로 고리짝을 날랐다. 유정의 군막에는 고리짝이 쌓여가고 있었다. 배를 타고 건너온 전령은 여수 쪽 육로로 돌아갔다. 협선을 한 척 내서 돌아가는 전령을 여수까지 태워다 주었다. 광양만 어귀에서 함대는 물 위에 떠서 밤을 새웠다. 유정은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았고 적은 여전히 육상기지에 눌어붙어 있었다. 밤에 초크들을 철수시켰다. 새벽 밀물에 함대는 광양만 안쪽으로 진입했다. 함대는 적의 포구를 반원진으로 둘러쌌다. 진린의 수군이 뒤를 따랐다. 내 함대의 뒤쪽으로 군세가 파악되지 않은 남해도의 적들도 철수를 대비하고 있었다. 순천의 적들과 남해도의 적 사이에 통신이 회복된다면 나는 앞과 뒤에서 적을 맞아야 할 것이었다. 협선 150척을 외곽 물목에 배치해서 적의 연락선을 봉쇄했다. 새벽 밀물에 고비해서 함대는 반원진을 조여가며 적의 폭으로 달려들었다. 적의 육상기지에서 포탄이 날아왔고 해안 진지의 적들이 조총을 쏘아댔다. 해안의 적들은 수백 명이 도열해서 신호에 따라 일제히 사격했다. 총알은 한꺼번에 날아왔다. 화살이 적에게 닿지 않았고 총통이 적에게 닿지 않았다. 적을 만질 수 없었고 적을 겨눌 수 없었다. 함대를 더욱 조여서 적에게 다가갔다. 적의 사정거리 아니 나의 사정거리였다. 적선 몇 척이 바다로 나왔다. 적선은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 내 함대의 화력을 분산시키려는 작전이었다. 함대의 좌측 유격장들이 달려들어 바다로 나온 적선에 불섭을 던지고 총통으로 깨뜨렸다. 부서진 적선은 10척에 불과했다. 진은의 함대는 적의 포구 외곽에 일자진을 펼쳤다. 진은의 함대는 적의 육상기지를 향해 장거리포를 쏘았다.
진리는 명중률이 낮은 곡사 화기를 한꺼번에 수백 발씩 쏘아댔다. 광양만은 어귀 밖까지 쾅쾅 울렸다. 나는 진린에게 고니시 유키나가의 10십자 깃발의 요새를 붓도록 일러놓았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요새는 고지의 7분응선이었다. 진리는 10십자 깃발의 요새로 화력을 집중했다. 진리는 산의 능선이 허물어져 내리도록 쏘아댔다. 고니시의 요새는 폭파되었다. 그 안에 고니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함대가 적의 포구를 공격할 때 적의 주력은 광양만 쪽 해안에 배치되어 있었다. 적의 내륙 쪽 후방 기지는 비어 있었다. 유정의 군대는 그 빈 기지를 접수하지 않았다. 적들이 해안선에 일자 대열로 밀집해 있을 때 유정의 육상 장거리포는 해안의 적들을 쏘지 않았다. 적의 배는 바다로 나오지 않았다. 함대는 썰물대 물러서고 밀물대 달려들었다. 밀물과 썰물 사이에 함대는 먼 바다에서 기다렸다. 썰물대에 빠져나오지 못한 명수군의 전함 6척이 적의 지상포에 부서졌다. 함대는 바닷물처럼 밀물대 나아가고 썰물대에 물러섰다. 목전의 적이 너무나 멀었다. 함대는 사흘밤 사흘낮을 물러서고 나아갔다. 썰물에 배를 뺄 때 군관과 사부 30명이 적탄에 맞아 죽었다. 물 위로 떨어진 부하들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유정은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물 위에 떠서 나흘이 지났다. 적에게 닿을 수 없었다. 지친 격군들이 근육이 뒤틀려 무더기로 쓰러졌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 나는 함대를 거두었다. 적의 교신을 차단할 협선 50여 척을 광양만 해역 연안에 남겼다.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광양만 어귀에서 함대는 항해 대열로 펼쳤다. 군관들이 뱃전에서 주먹밥을 물에 던져 죽은 부하들과 작별했다. 역풍이 불어서 돛을 접었다. 격군장들은 북을 울리지 않았다. 함대는 긴 대열을 이루어 느리게 항진했다. 후미가 너무 멀어서 내 몸에 후미는 느껴지지 않았다. 후미 쪽으로 자주 협선을 보내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함대는 서진했다. 고흥반도 남단을 우회할 때 날이 저물었다. 함대의 진행 방향 쪽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함대는 노을진 바다를 헤치고 느릿느릿 나아갔다. 함대는 세상의 바다를 다 건너서 붉은 하늘 속으로 항진하는 것 같았다. 자정이 넘어서 함대는 고금도 덕동 수용으로 돌아왔다. 전 장조를 데리고 떠났으므로 수용 선창에는 아무도 함대를 마중하지 않았다. 밀물의 선창에 인광이 부서지고 있었다.